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세상의 모든 스포츠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승부인 페어플레이를 권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꼭 지켜질 거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체 접촉이 자주 일어나는 종목일수록 그만큼 더티 플레이가 많이 발생하고 여기서 만약 정줄을 놓으면 결국 쌈박질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특히나 NBA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평균 2m가 넘는 거인들의 대결이다 보니 몸싸움의 강도가 매우 거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말싸움을 벌이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성질머리가 고약하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 앞에서만큼은 모두가 순한 양으로 변해버리는데 이 분노 조절 해결사의 이름은 바로 잭 랜돌프이며 리그 내에서는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선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어릴 때부터 패거리들과 함께 온갖 나쁜 짓들을 일삼고 다녔고 당시의 철없는 악행들은 NBA 선수가 되고 나서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대체 과거 이력이 얼마나 화려하길래 마치 불문율처럼 기피 대상 1호로 지정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1981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메리언 도시에서 태어난 잭 랜돌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집안 환경은 너무나 궁핍했으며 마치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생계가 어렵다 보니 잘 씻지를 못해 항상 몸에서 악취가 났고 이 때문에 그는 중학생 때 잭 더 배드오더를 줄인 지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똑같은 옷을 오랫동안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수없이 놀림을 받았으며 그러한 손가락질에 분노가 치밀었던 랜돌프는 급기야 14살에 절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당시 어머니는 혼자서 사남매를 먹여 살리기 바빴던 싱글맘이었기 때문에 공부는커녕 사회적인 규범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써주질 못했는데요. 월마트에서 청바지를 훔쳤던 랜돌프는 결국 경찰에게 붙잡혀 그 벌로 30일 동안 소년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소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15살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폭행죄로 가택연금에 처해졌고 17살에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 목적으로 총을 훔치기도 했으며 그러다 결국 또다시 소년원에 보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떡잎부터 범죄자였던 랜돌프의 인생은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도 어두워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대였으며 당시 그는 전국 최고라고 불릴 만큼의 역대급 농구 유망주였습니다. 어린 시절 농구에 눈을 뜨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NBA를 목표로 삼았던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팀을 인디애나주의 리그 대회에서 준우승으로 이끌었고 심지어 총기 절도 사건 이후인 고등학교 4학년 졸업반 시기에는 인디애나주의 리그 대회를 우승까지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의 주관 아래 미국 최고 유망주들만 모인 특별 경기에서는 양팀 통틀어 가장 많았던 15개 리바운드와 23득점으로 MVP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랜돌프는 전체 고교 선수들 사이에서 랭킹 1위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입학하여 이곳에서도 훌륭한 실적을 쌓았는데요. 공격 리바운드를 수비 리바운드 개수와 거의 비슷하게 잡아내며 골밑을 장악했던 그는 전체 대학 토너먼트에서 놀랍게도 팀을 4강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1학년을 성공적으로 마치자 이에 랜돌프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0년 NBA 드래프트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전체 58명 중 19번째로 지명을 받았으며 이로써 그는 범죄 투성이었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함과 동시에 NBA 선수로서의 새로운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유니폼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된 잭 랜돌프. 허나 인성은 여전히 개차반이었기에 온갖 사고를 다치고 다녔습니다. 그는 루키 시즌을 끝낸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미성년자 음주로 체포되었는데 미국에서 술은 만 21세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당시 랜돌프는 아직 20살이었고 심지어 이때 갱단의 차를 운전하는 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구단 내에서도 동료들과 수시로 트러블이 났으며
하루는 훈련 도중 주먹 다짐을 벌이다가 2경기 출장 정지와 1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같이 철없는 행동은 다른 주변 팀원들에 비해 약과였는데요. 이 무렵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는 제일 블레이저스라고 불릴 정도로 팀원들의 악명이 자자했으며 불법이었던 대마초를 피우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건 그냥 애교 수준이고 가정폭력과 성폭행 혐의 등 변호사 선의 말 돈만 없었으면 죄다 감옥에 가 있을 그런 선수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애초에 팀의 에이스부터가 엄청나게 불량스러웠는데 그는 비신사적인 행위와 심판에 대한 반항심으로 받는 테크니컬 파울을 한 시즌에 41번이나 기록한 적이 있으며 이 개수를 넘어선 사람은 현재까지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포틀랜드는 분위기가 매우 불건전했고 거기다 하필 팀의 전력도 급속도로 약해지는 중이라서 02-03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그들은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3연속 패배를 당하며 먼지나게 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포틀랜드에서 구세주가 나타났는데요. 그는 바로 다름 아닌 2년차밖에 안 된 잭 랜돌프였으며 평소 벤치 멤버였다가 4차전부터 선발로 기회를 받더니 돌연 3경기 연속으로 팀 내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뽑아냈습니다. 게다가 이를 모두 승리로까지 이끌어준 덕분에 구단은 탈락 위기에서 벗어나 7차전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결말은 아쉽게 패배로 끝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 22.7득점과 56%의 필드골 그리고 11.3개의 리바운드로 3연승을 주도했던 랜돌프의 활약은 그가 다음 시즌에 주전 멤버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렇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회를 받게 되더니 평균 득점이 1년 전보다 무려 2.5배나 더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리바운드 개수도 2배 이상으로 올랐는데요. 키는 2m 6cm로 빅맨치곤 평범한 편이었으나 그보다 20cm나 더 길쭉했던 팔길이와 113kg의 육중한 체중까지 지니고 있었기에 리바운드 하나만큼은 공수 모두에서 기가 막히게 잘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3년차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랜돌프는 기량 발전상과 함께 팀 내 에이스로 등극하였고 거기다 구단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수반된 연장계약까지 받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계속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팀 내 1등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4년차와 5년차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NBA 무대를 뛰어봤던 하승진 선수와 한 솥밥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 다음 6년차에는 평균 득점에서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는데 당시 포틀랜드는 신인왕을 거머쥘 만큼의 전도 유망한 루키가 들어와 팀의 전력이 한층 더 강해졌으며 그 덕에 랜돌프의 가치는 거의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구단에게 버림을 받아 다른 팀으로 헐값에 넘겨졌습니다. 랜돌프는 전체 빅맨들 사이에서 평균 득점으로 랭킹 2등을 찍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구단은 그를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사고친 게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고 한 번은 새벽 3시에 시내 한복판에서 분노의 질주를 찍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으며 어느 날은 스트립 클럽에서 돈을 안 내고 도망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매춘부로 호텔로 불러 야한 쇼를 감상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랜돌프는 쇼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더러 여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다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어쨌든 랜돌프는 구단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원흉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경기력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워낙 이기적인 마인드가 강하다 보니 공격 때만 되면 개인 플레이를 자주 했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수비는 전혀 적극적이질 않았던 탓에 아깝게 패배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그러자 팀원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랜돌프를 내보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기량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떨이 취급받듯이 트레이드 되었고 한편 거의 공짜로 그를 얻은 뉴욕 닉스는 매우 기뻐했는데 허나 이 감정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한 지 3개월 만에 후회로 바뀌었으며 랜돌프의 성질머리를 버티지 못한 뉴욕은 결국 그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질 않았기 때문에 막상 거래는 그 다음 시즌에 이뤄졌고 이번에는 LA 클리퍼스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들에게도 이 문제아를 교화시키는 건 역부족이었는데
이제는 심판 앞에서 대놓고 주먹질을 했으며 음주운전으로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것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이에 클리퍼스는 시즌이 끝나자마자 즉시 랜돌프를 처분해버렸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악마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에 들어간 순간부터 갑자기 교화가 되었습니다. 데뷔 8년차까지는 온갖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녔지만 멤피스의 유니폼을 입은 순간 랜돌프는 모범 시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무래도 3살짜리 딸과 곧이어 태어날 둘째를 위해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가진 듯하였고 거기다 헐값에 이리저리 팔려나갔던 자신의 과거에도 회의감을 느꼈는지 이제는 가족뿐만 아니라 커리어를 위해서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잡고 경기에만 집중하자 랜돌프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팀원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건 물론 감독의 지시에도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였으며 플레이 스타일 또한 이기적인 면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평균 20득점과 10리바운드를 넘겼다 하더라도 그저 거칠에 불과한 영양가 없는 기록이라며 평가절하를 당했는데요. 멤피스에서의 첫 0910 시즌 같은 경우엔 기록 자체로는 전보다 크게 달라진 게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승리 기여도가 높은 실속 가득한 허락들로 만들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는 명실상부 팀의 에이스였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공격 리바운드마저 전체 선수들 중 1위를 차지했으며 거기다 추가로 생애 처음 올스타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개과천선에 이어 전성기까지 누리는 모습으로 팬들을 놀라게 했던 랜돌프는 그 다음 시즌에 훨씬 더 잊지 못할 광경까지 보여줬는데요. 구단을 서부 8등으로 플레이오프 막차를 타게 해준과 동시에 서부 1등이었던 우승후보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1라운드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4대2로 잡아버렸으며 그 여세를 몰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2라운드 대결에서는 30득점 이상을 3번이나 해내면서 마지막 7차전까지 그들과 접전을 펼쳤습니다. 비록 여기서는 패배로 끝나 3라운드로 넘어가질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이번 기회에 정상급 파워포워드로 거듭나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고 2년 뒤인 12-13 시즌에는 생애 2번째 올스타에 이어 구단 역사상 최초의 플레이오프 3라운드 진출이라는 업적까지 달성해냈습니다. 이처럼 멤피스의 돌풍을 불러일으켰던 랜돌프는 그만큼 상대 팀들에게 있어서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는데요. 푸짐한 덩치에 걸맞게 그는 골밑에서의 진흙탕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누구라도 쉽게 밀어버릴 수 있는 묵직한 힘과 유연성 그리고 저돌적인 성향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몸을 비비면서 들이대는 그의 공격에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게다가 리바운드를 할 때만큼은 순발력까지 좋다 보니 노골이 나더라도 몇 번이든 반복해서 공을 살려낸 뒤 우겨넣기 식으로 꾸역꾸역 집어넣었으며 그 와중에 훅샷을 던질 때의 손끝 감각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또한 미들슛에 대한 능력마저 훌륭했기에 골밑을 벗어나서도 득점이 가능했는데요. 포틀랜드 시절 때부터 이미 즐겨했던 것인지라 돌파를 할지 말지 간을 보다가 슛을 던지는 잽스텝 점퍼 정도는 기본이었으며 드립을 치다 순간 뒤로 물러나서 슛을 쏘는 스텝백 점퍼도 제법 매끄럽게 구사하였습니다. 이 같은 멀티플레이성의 활약 덕분에 그는 16-17 시즌까지 무려 8년 동안이나 멤피스와 함께할 수 있었는데 물론 이미지가 좋아진 점도 한몫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험악했던 성질머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서 종종 옛날 버릇이 나오곤 했습니다. 육성으로 패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건 그나마 신사적인 모습이고 어쩔 때는 정말로 급발진해서 얼굴을 치기도 했으며 그보다 더 화가 났을 때에는 아예 그냥 팔꿈치로 급소를 가격해서 상대를 잠재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심판 앞에서 대놓고 때릴 수는 없으니까 가끔은 교묘한 술수를 쓰기도 했는데요. 몸싸움 도중 만약 파울을 받을 것 같다 싶을 때에는 물귀신의 빙의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둘 다 연기하며 상대를 괴롭혔고 중심을 잃어 넘어질 것 같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몰래 때리고 나서 이를 과도한 리액션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심리전에도 매우 능했던지라 상대가 폭발 직전까지 왔을 때에는 능구렁이처럼 잘 달래주었으며 그로 인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아 보이면은 다시 한 번 더 물귀신으로 빙의해서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처럼 경기장에서만 말썽을 부렸을 뿐 평소 바깥에서는 조용했기 때문에 랜돌프는 끝까지 팬들로부터 이쁨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35세의 나이로 멤피스와의 마지막 시즌을 보낸 랜돌프. 누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듯이 그도 이제는 성질머리가 많이 줄어들고 온순해졌으며, 한편 구단은 8년 동안 보여준 그의 헌신을 기리고자 이별 선물로 유니폼 50번을 영구 결번시켜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랜돌프는 세크라멘토 킹스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웬걸, 개과천선한 줄 알았던 그가 마리화나 대량 소지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NBA 팬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개인당 28g만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랜돌프는 무려 900g이나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를 패거리들과 함께 밖에서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는 결국 판매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재판 결과는 판매 의도가 없다는 걸로 마무리되었기에 랜돌프는 징역사료와 NBA 퇴출을 피할 수 있었고, 이번에야말로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장 내에서도 말썽을 전혀 부리지 않았으며, 이제는 시비가 붙어도 그냥 웃으면서 자연스레 넘겼습니다. 그리고 팀 내에서 평균 득점을 가장 많이 기록했을 정도로 기량이 아직 살아있었는데, 그 와중에 3점슛 능력을 장착하여 34%의 꽤나 준수한 성공률을 자랑하였고, 기존의 위력적인 골 및 장악력 또한 여전히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18-19 시즌부터 기용이 되질 못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는 미래를 위해 유망주를 키워야만 했던 구단의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랜돌프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긴 했으나, 그래도 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며 베테랑으로서의 성숙한 발언을 하였고, 시즌 도중에 이루어진 트레이드와 방출 역시도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